죽방의 꽃은 두 점제지. 이거 나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죽방 치기 전에 본다면 웃으면서 집에 갈 수 있어. 죽방 필살기 모음집 베스트 10. 자, 당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당점은 역회전이 극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9시, 8시 반, 9시 당구공에서 본인이 최대한으로 회전을 줄 수 있는 당점을 선택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두께는 일적구가 아주 얇거나 아주 두껍게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냥 평범하게 왼쪽 면을 맞추면 되는데 그 면을 어딜 쳐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시청자분들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이건 미러법이라고 일적구와 쿠션 간에 지금 거리가 있죠. 일적구의 중심부에서 쿠션까지의 거리를, 자, 쿠션에서 반대편으로, 자, 이만큼, 다시 이만큼. 자, 여기에 이미지 볼을 하나 연상을 시키시고 거기에서 일적까지의 연장선을 그리고 만나는 원쿠션 지점을 쳐서 일적구의 두께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스트로크와 임팩트 양입니다. 자, 회전량을 잘 주고 정확한 원쿠션을 지점을 정했지만, 자, 임팩트가 들어가는 순간 쿠션의 반발력에 의해서 공이 튕겨나가면서 일적구가 두껍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회전량은 잘 살리고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원쿠션에서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공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지적한 부분과 같이 임팩트가 들어간다면 과연 공이 어떻게 될까요? 쿠션에서 반발력이 이용되면서 들어가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실패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임팩트가 들어가는 순간 쿠션의 반발력이 이용되면서 저희가 원하는 두께를 맞출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배치를 맞닥뜨렸을 때 역회전 원뱅크 샷이 왜 안 보일까? 내공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저희가 원뱅크 샷을 치게 되면 이쯤에, 이 지점에서 공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자, 내공을 날아가는 그 선상에 놔볼게요. 자, 이런 배치가 왔을 때 여러분들 공을 맞춰서 충분히 되돌아오기가 눈에 보이시죠? 역회전을 극대화하고 일적구를 장쿠션에만 분리시키면 공을 쳐서 3쿠션 형태는 아니지만 역회전이 발생되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2쿠션 형태로 맞았죠. 그러면 원쿠션을 맞춰서 공을 맞춰서 여기서 2쿠션만 형성이 된다면 득점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배치를 플레이할 때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전량을 극대화하고 원쿠션에 부드럽게 쳐라. 그 점을 꼭 주의하시고 원쿠션 두께만 맞춰내신다면 득점은 아주 쉽다. 원쿠션 두께만 맞춰내신다면 득점은 아주 쉽다. 자, 만약에 그러면 내공이 바깥쪽으로 반칸이 이동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미러법만 계산해 원쿠션 지점만 바뀌는 거죠. 자, 원쿠션 지점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앞을 쳐야 되겠네요. 부드럽게 아주 소프트하게 성공. 자, 내공을 반칸을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미러법으로 원쿠션 지점을 설정을 하시고 최대한 부드럽게 치시면 또 성공. 자, 배치가 살짝 바뀌었는데 눈에 딱 보면 뭐 3뱅크샷, 보통 3뱅크샷을 이렇게 많이 노리실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우신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면 미러법으로 원쿠션을 정하시고 부드럽게 회전량만 잘 살려서 장쿠션으로만 분리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장쿠션으로 분리. 그럼 득점. 자, 이런 배치도 목적구가 한 칸 더 올라와 있고 내공도 지금 이쪽으로 2칸 이상 와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단쿠션으로 분리돼서 밀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 미러법을 이용해서 원쿠션 두께만 잘 잡아놓고, 자,
부드럽게 쳐주신다면 아주 쉽게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를 칠 건데 두께는 일적구를 평범한 두께를 노릴 거고 회전은 상단 투팁 평범한 회전을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뱅크샷으로 치는 두께이기 때문에 자, 평범한 두께는 어떻게 찾을까요? 자, 평범한 두께를 찾는 방법은 일적구 중심에서 정삼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꼭지점을 향해 치면 아주 두껍지도 않고 아주 얇지도 않은 평범한 두께가 맞게 돼요. 자, 두께와 당점 이제 아셨죠? 그러면 상단 투팁 회전을 주고 그 평범한 두께를 노린 그 삼각형의 꼭지점을 딱 노려요. 딱 이렇게 엎드렸을 때, 자, 지금 내가 큐가 위치하는 이 부분, 이 근처로 내 공이 돌아오는 겁니다. 조금 짧게 올 수도 있겠죠. 뭐 일적구가 조금 두껍게 맞거나 아니면 일적구가 조금 얇게 맞으면 좀 길게 올 수도 있지만 거의 대략 내 큐가 위치한 곳에 돌아오는 게 오늘의 기준인 겁니다. 이때 스트로크는 평범하게 그냥 굴려치시면 되는 거예요. 뒤돌려치기를 평범한 두께에다가 그냥 결대로 보낼 때 보통 이렇게 툭 굴려치시죠. 그 스트로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명한 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께 설정을 하고 상단 투팁을 줬어요. 그냥 평범하게 굴려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하게 굴려치면 자, 큐가 위치한 근처로 오죠.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배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일단 원뱅크 넣어치기 평범한 두께를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때 큐선이 출발하는 위치로 돌아온다 그랬죠. 지금은 딱 돌아오면 이적구를 향해서 맞겠네요. 그러면 아까와 방법과 동일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삼각형을 재고 꼭지점에 평범하게 굴려치는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큐선이 출발하는 위치 쪽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득점이 성공됩니다. 이번 배치도 뱅크샷을 노리는 큐선을 쟀을 때 큐선에 출발하는 위치쯤에 이적구가 놓여 있죠. 그러면 오늘의 방법대로 치면 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하게 굴려치면 돼요.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은 조금 두껍게 맞아서 조금 짧은 형태로 왔네요. 그래도 확률이란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득점이 돼요. 자, 이번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요 구간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큐선에 출발하는 위치로 도착하는 걸 확인했어요. 자, 이번에도 일단은 큐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근처로 돌아오게 되겠네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기울기가 커졌기 때문에 아까 삼각형을 그린 그 꼭지점을 치면 공이 이제는 많이 두껍게 맞을 수가 있어요. 두껍게 맞고 평범한 스트로크로 쳤기 때문에 공이 분리가 되면서 짧아지는 형태가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제 센터에서 기울기가 커지는 순간 원쿠션을 깊숙이 넣어서 공을 좀 얇게 맞힌다는 느낌을 가져야 제자리로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깊숙이 넣는다는 느낌은 지금 공 한 개 차이니까 공의 반대편에 있는 레일을 바라보고 치면 이 앞쪽에 쿠션이 맞으면서 좀 얇은 두께가 맞겠죠. 자,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 점만 명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치면 큐선이 출발하는 위치로 도착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 배치도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지금 내공이 코너에서 출발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오늘 기준대로라면 코너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막상 쳐보면 원포인트 근처로 도착합니다. 이유는 자, 이제 코너 쪽으로 오면 기울기가 커지죠. 그러면 공을 쳤을 때 깊숙이 넣는다고 해도 기울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두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굴려치기 때문에 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코너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원포인트 근처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나 코너 쪽에서 출발하는 공도 다 원포인트 근처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쳐볼게요. 득점에 이렇게 성공합니다. 원포인트 근처로 도착하죠. 이렇게 큐선을 연결했을 때 지금 이 근처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적구가 지금 한 반칸 정도 길어졌어요. 이때는 당점과 스트로크는 고정한 상태에서 두께를 얇게 치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적구를 아까 삼각형으로 딱 꼭지점을 그렸을 때 이쪽에 평범한 두께를 쳤죠. 거기보다 좀 안쪽을 겨냥해서 일적구의 두께를 얇게 공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반대로 한 반칸 정도 이번엔 짧아졌어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두께와 스트로크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당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평범한 두께, 평범한 스트로크에서 당점을 아까 상단 2팁이었죠. 거기에서 한 팁 정도 내린 한 3시 당점을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공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짧게 각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배치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상단 당점이 아닌 중단 당점으로 어느 정도 분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짧게 와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한 반 포인트 정도 짧게 왔죠. 자, 이번에는 이적구가 한 반 포인트 정도 길게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얇은 두께를 공략해야 되죠. 자, 당점과 스트로크를 고정한 상태에서 아까 평범한 두께를 재는 원쿠션에서 조금 더 안쪽을 노려서 일적구를 얇게 치게 공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얇은 두께에 맞았죠. 그러면 길게 와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늘 배워볼 걸어치기 기준은 코너로 가는 기준입니다. 두께는 두툼하게 설정을 해놓고 3팁 기준으로 평범한 스트로크를 했을 때 코너로 가는 기준들이니까 일단 기준부터 배워볼게요. 자, 상단캠으로 왔습니다. 우리 숫자를 좀 싫어하지만 오늘만은 숫자를 좀 외워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가 10입니다. 10, 15, 여기 코너 쪽이 20, 25, 30, 이제부터 반칸, 35, 40, 45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자, 일적구가 이 숫자들이 부여되는 그 포인트에 위치해 있으면, 그리고 내공이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코너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당점은 3시 3팁입니다. 일적구를 두툼하게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두툼한 두께를 설정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내공이 기울기가 좀 큰 상태다. 한 여기 요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출발하면 기울기가 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 일적구에 공의 절반을 직접 맞춘다는 느낌으로 겨냥해서 치면 공이 날아가다가 앞쪽 쿠션이 먼저 맞으면서 두툼한 두께가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션을 먼저 친다는 느낌보다는 공을 그냥 절반을 친다는 느낌을 가지고 치면 쿠션이 무조건 먼저 맞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좀 좁아진 상태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좁아진 상태에서는 공의 옆면을 얇게 친다고 겨냥해야 돼요. 이제는 기울기가 좁기 때문에 절반을 겨냥하면 공이 먼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옆면을 얇게 친다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쳐주면 두꺼운 두께가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아시고 감각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대로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지금 코너 쪽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위치값이 20이라 그랬죠. 일적구가 지금 20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 두툼한 두께를 겨냥하고 3팁 회전에 부드럽게 쳐준다면 일적구를 맞고 분리돼서 코너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뭐 정확하게 코너로 출발해야 20이냐 이런 거 아닙니다. 대충 요 코너 근처에서 출발하면 그냥 다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무 선으로 막 예민하게 당구 칠 필요 없는 겁니다. 설계한 대로 한번 쳐볼게요. 두께를 바라보는 법도 아까 알려드렸죠. 지금 공의 옆면을 얇게 친다는 느낌으로 겨냥을 해놓고 치면 쿠션이 먼저 맞고 두툼하게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외운 숫자 기억하시죠? 15 근처에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일적구도 15 근처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건이 맞기 때문에 아까 설계한 대로 그대로 또 쳐볼게요. 코너로 분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코너로 분리돼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10에 있죠. 내공이 10에서 출발하고 일적구도 10에 있으니까 코너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의 옆면을 얇게 그냥 직접 맞춘다고 생각하고 3팁 회전에 부드럽게 걸어주면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25에 위치해 있죠. 일적구도 25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코너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대신 중요한 거는 기울기가 커졌기 때문에 두께를 좀 두툼하게 치려면 일적구의 두께를 더 많이 바라보고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너로 가죠.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엔 30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적구도 30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적구도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이 중요하긴 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 확률 좋게 맞겠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공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코너가 방수가 좋은 상황이죠. 그러면 공의 절반 두께를 보고 3팁에 부드럽게만 쳐주면 되겠죠.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내공이 35에 출발합니다. 일적구도 35에 있죠. 그러면 연습한 대로 치면 콘으로 갈 거예요.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내공이 40에 위치해 있고 일적구도 40에 있습니다. 콘으로 가겠죠. 득점에 성공. 하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딱 맞게 서주지가 않습니다. 자, 일적구의 위치도 바뀌고 막 내공의 위치도 바뀌고 막 이러겠죠. 자, 오늘의 배치로 돌아와서 이제부터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적구가 20에 있고 두툼한 두께의 3팁을 주고 부드럽게 쳐주면 콘으로 분리된다는 건 아시죠? 근데 일적구가 이렇게 한 반칸 정도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는 평범한 분리는 지금 이쪽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는 두께 승부를 봐야 됩니다. 얇게 쳐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 상황에서 공의 옆면을 얇게 치는 느낌으로 갔겠죠. 거기에서 공 반개 정도는 더 이동한 상태에서 회전을 많이 주고 공의 옆면을 얇게 이제는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응용이 되는 거고 일적구가 이제 한 반칸 정도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이제 분리각이 좀 커져야 되는 상황이죠. 요 반칸 정도는 임팩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똑같이 겨냥하고 똑같이 치되 힘만 좀 강하게 줘서 분리 각도만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칸이 더 내려왔어요. 기준보다 지금 한 칸이 더 내려온 상황이죠. 이때는 당점의 효과까지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시 당점에 치던 공을 4시 당점, 4시 반 당점 정도, 한 팁 정도 내려서 분리각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을 써야 돼요. 이때 임팩트도 어느 정도는 좀 더 강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점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당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임팩트를 여기다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팩트도 조금 강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씩 제가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일적구가 우리 기준보다 반칸 정도 내려왔죠. 그러면 두께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적구를 좀 얇게 쳐야 되는 상황이죠. 아까 설명한 대로 조금 위를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확실히 얇게 맞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번에는 일적구가 반칸 정도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분리가 좀 커져야 되겠죠. 뭐 당점 가지고 예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팩트만 좀 더 강하게 주면 됩니다. 쳐볼게요.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일적구가 한 칸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당점을 3시가 아니라 한 4시 정도로 내려서 약간의 하단 당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하단 당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 살살 치면 하단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죠. 하단의 효과가 일어나는 임팩트는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단의 효과를 발휘해서 득점에 성공. 자, 일적구 조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적구가 쿠션에서 지금 공 1개 떨어져 있죠. 공 1개나 반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는 사용하면 되는데 공 1개 이상 떨어졌다.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의 방법은 내공이 레일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공 1개 이상 떨어지면 공의 안쪽 두께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적구가 공 1개까지만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내공은 2포인트에서 한 반 포인트 정도 요 안에 있을 때 역회전을 사용해서 회전 조절로 쿠션을 타고 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구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서 있어요. 그러면 레일을 타고 와서 맞아도 튕겨 나가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적구가 일적구를 맞춰서 살짝 튕겨서 맞으면 좋은 위치,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역회전을 사용하는 당점 구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내공이 2포인트 근처에 있어요. 요런 근처에 있으면 한 3팁, 상단 3팁, 그리고 요 정도에서 출발한다. 그럼 상단 2팁, 1포인트 근처 쪽에서 출발하면 상단 1팁. 자, 요거보다 더 내려가면 한 반 팁 정도 주면 돼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면으로, 자, 이 근처에 있으면 한 3팁 정도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2팁이면 되겠구나. 1팁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치면서 기준을 잡아나가면 돼요. 자, 1, 2적구를 치우고 당점 구간별로 공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 한번 빈 쿠션으로 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빈 쿠션 어디를 치냐? 1적구의 장축 코너점. 코너점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코너에 깊숙이 넣어서 1, 2 쿠션이 좀 빠르게 탈 수 있게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치면 좋아요.
자, 3티 구간에서 먼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레일을 타고 오죠. 자, 이번에는 지금 큐선이 한 2팁 구간에 있네요. 그러면 2팁. 이렇게 치면 레일을 타고 들어오죠. 자, 이번에는 내공이 1팁 구간이 있습니다. 자, 코너 깊숙이 넣으면 이렇게 레일을 타고 오죠. 자, 마지막 반팁 구간인데 반팁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느낌적으로 역회전 살짝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레일을 타고 오게끔 이렇게 치면 레일 쪽으로 좀 붙어서 오죠. 자, 오늘의 배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레일을 타고 가는 당점 구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코너 쪽에서 레일을 타고 가다가 공의 오른쪽 면만 맞으면 튕겨서 맞겠죠. 지금 당점 구간은 2팁 구간 정도가 되고 코너를 쳐서 일자로 이렇게 보내면 오른쪽 두께가 자연스럽게 맞고 일자로 오기 때문에 쉽게 튕겨서 맞겠죠. 그러면 설명한 대로 쳐볼게요. 이렇게 쉽게 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성공. 자, 이 배치 해결 방법이 왜 쉬운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노잉글리시로 투뱅크 샷을 시도할 때는 정확하게 지점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대략 이쪽 부근에서 이렇게 향해 들어가겠죠. 그러면 두께가 절묘하게 맞아서 튕겨줘야 지금 득점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단은 시도를 하지만 자, 좀 두껍게 맞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두껍게 맞으면 이렇게 밀려서 득점에 실패하는 거고, 자, 반대로 지금 투뱅크 샷을 쳐서 여기서 이렇게 날아갔는데 얇게 맞아버린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결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가 딱 한정돼 있는 겁니다. 노잉글리시로 쳤을 때는. 하지만 오늘의 방법은 출발이 코너죠. 코너에서 오른쪽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코너에서 투쿠션이 맞고 공이 일자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두께가 되게 광범위해질 수가 있어요. 오른쪽을 좀 두껍게 맞아도 되고 얇게 맞아도 되고. 한번 제가 사구 치듯이 한번 쳐서 맞춰볼게요. 얇게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얇게 맞아도 가볍게 튕겨주면서 지금 득점에 성공하죠. 조금 두껍게 맞추면 살짝 더 튕겨서 이번엔 직접 맞았죠. 오른쪽 두께에 대한 범위가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1, 2적구는 오늘의 배치랑 동일한 상태고 지금 내공이 자, 2팁 구간에서 3팁 구간으로 옮겨온 상태예요. 그러면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배치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오늘의 풀이 방법대로 코너를 쳐서 일자로 오게끔만 만들고 그러면 오른쪽 두께가 맞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득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2팁 구간이죠. 내공이 2팁 구간이니까 2팁에 코너 깊숙이 넣어주면 이렇게 레일을 타고 와서 득점에 쉽게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 3뱅크 샷으로 뭐 맞춰서 득점도 가능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코너로 쳐서 레일을 타고 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 출발해서 레일을 타서 오른쪽 두께가 지금 공이 절반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 두께 절반 두께가 용이하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튕겨서 득점이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점 구간은 3팁 구간이네요. 그러면 3팁 구간이니까 3팁 주고 코너 깊숙이 넣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른쪽 두께가 맞으면서 지금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배치도 보겠습니다. 지금 노잉글리시로 친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득점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일자로만 갈 수 있다면 오른쪽 걸리면 거의 득점 됩니다. 지금 당점이 2팁 구간이죠. 2팁 구간에 코너 깊숙이 이렇게 쳐주면 득점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집니다. 난구성 배치예요. 지금 다른 풀이법도 별로 보이지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지금 투뱅크인데 오늘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오른쪽 면이 맞으면 바로 튕겨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구가 지금 많이 위에 있지만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점 구간은 2팁 구간이죠. 2팁 구간에 코너 깊숙이
이렇게 탁 튕겨져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단축을 쳐서 빵꾸를 친 다음에 어느 지점으로 돌아올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레슨입니다. 일적구가 단쿠션 이쪽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다 사용이 돼요. 하지만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일적구를 이제 원포인트에 딱 놓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공 하나 정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적구는 원포인트 근처에 공 하나 정도 떨어뜨리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공은 내공 위치가 중요합니다. 일단 기준을 연습할 거예요. 우리가 원뱅크 샷을 치면 지금 이쪽 쿠션을 먼저 치겠죠. 쿠션을 먼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거의 한 3칸 정도에서 지금 원쿠션을 바라봅니다. 그쪽에 내공을 위치해 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두께는 편안한 두께를 노릴 거예요. 일전에도 빵꾸 레슨에서 알려드렸지만 편안한 두께라 함은 일적구의 중심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그때 정삼각형이라고 제가 실수했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꼭지점을 편안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안쪽에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은 일반적인 두께가 맞게 돼요. 이때 당점도 편안한 상단 투팁의 회전을 사용합니다. 자, 스트로크도 크게 뭐 과할 필요도 없고 약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굴려주시면 돼요. 자, 이 배치로 왜 레슨을 하냐 하면 지금 3칸 기울기에서 원쿠션을 겨냥하죠. 이때 편안한 두께를 맞추고 상단 투팁의 회전량으로 편안하게 스트로크를 했을 때 출발한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각도를 응용해 나갈 거예요. 자, 이제 쳐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내공이 지금 3칸 정도의 기울기로 원쿠션을 향하고 있죠. 근데 한 2칸 기울기 정도 이런 기울기로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기울기를 3칸에서 2칸 정도로 바꿔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한 칸이 줄어들죠. 그러면 도착하는 게 한 반 칸 정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적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구가 한 반 칸 정도 이렇게 이동이 되면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쳤을 때 기울기가 한 칸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 칸이 늘어나서 득점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반 칸 정도 늘어서 도착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내공과 이적구가 다 움직였어요. 일단은 내공은 처음 우리가 기준을 삼았던 원쿠션을 향하는 3칸 기울기에서 지금은 원쿠션을 향하는 기울기가 한 칸 정도로 2칸이 좁아진 상황이에요. 기울기 한 칸이 아까 반 칸이 늘어났죠. 그래서 반 칸, 반 칸 늘어나서 한 칸이 늘어나는 건데 이적구가 지금 한 칸 늘어나는 데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치면 기준에서 한 칸이 늘어나서 득점이 용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치면 한 칸이 늘어나서 득점에 성공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일단 내공의 기울기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원쿠션을 바라봤을 때는 뭐 한 조금 기울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땐 기울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쿠션 쪽에 가까이 있거나 일적구가 나란히 있거나 좀 미세하게 이렇게 있어도 기울기를 그냥 0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기준을 잡았던 3칸 기울기에서 기울기가 3칸이 좁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착값은 3칸에서 자, 반칸, 반칸, 반칸. 그러니까 한 칸 반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 뭐 일적구를 맞춰서 좀 끌어내든가 아니면 뭐 당점을 하단을 줘서 튕기든가 하면 더 길게도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편안한 두께, 편안한 당점을 주고 그냥 부드럽게 굴렸을 때는 이렇게 한 칸 반 정도가 늘어나서 도착하게 됩니다. 득점에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원쿠션을 향하는 기울기를 체크해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치기를 하려면 이런 기울기인데 지금 4칸이 넘어가요. 그러면 4칸 정도 되니까 뭐 반칸 정도 짧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울기가 커져도 빵꾸를 넣을 수 있는 두께가 보이고 그 형태를 갖춰서 친다면 거의 다 3칸으로 와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너무 커져서 빵꾸를 넣을 수 있는 두께가 보이지 않으면 이때는 빵꾸를 못 치는 거고
들어갈 수 있는 두께만 보인다면 거즘 다 이렇게 3칸의 기준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칸이 거의 한계각인 거예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쳤죠? 그러니까 짧아지지 않고 3칸으로 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공! 이제부터 하나씩 응용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들으시고 연습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때는 지금 상단 투팁에 편안한 두께를 치면 3칸으로 돌아와서 득점이 됐었죠. 자, 여기에서 한 반 칸 정도 이적구가 이동했어요. 이때는 당점을 투팁이 아닌 옆단 3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옆단 3팁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분리도 이루어지고 회전도 더 많이 작용돼서 한 반 칸 정도는 보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반 칸 정도 짧아졌어요. 들어가는 기울기가 있죠. 그러니까 투팁에서 이제 회전을 원팁으로, 상단 원팁으로 바꾸고 나머지를 동일하게 치면 편안하게 가서 여기서 회전 반응이 덜 일어나면서 반 칸 정도 또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당점으로 보정하는 방법은 처음에 말씀드린 3칸 기울기에서 1칸 기울기, 요 사이 쪽에, 그러니까 일적구를 맞고 약간 빗각에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기울기가 형성될 때는 이렇게 당점으로 각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공이 1칸 기울기 이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적과 거의 기울기가 없죠. 이 상태에서 짧게 친다고 당점을 빼주면 오히려 일적구를 맞고 쿠션에서 회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더 위로 분리각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거의 지금 기울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원래 기준 각도가 이 정도 됐었죠. 이게 지금 편안한 기준 각도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반 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회전을 다 주고 두께를 조금 얇게 공략하는 방법이 오히려 수월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기준보다 한 반 칸 정도 더 길어졌어요. 이런 때는 일적구 두께를 좀 두툼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임팩트를 살짝 줘서 일적구를 튕겨낸 다음에 두께로 각도를 형성시킨 다음에 반 칸 정도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짧게 가려면 두께를 빼고 길게 갈수록 두께를 좀 주고 임팩트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원쿠션과의 기울기는 3칸이고 지금 이적구는 반 칸 정도 짧게 있습니다. 그럼 원팁 회전으로 치겠습니다. 그럼 반 칸 정도 짧게 와서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기준보다 이적구가 반 칸 정도 길게 있습니다. 기울기는 3칸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옆단 3팁을 주고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반 칸 길게 와서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0인 상태예요. 그럼 기준이 여기죠. 여기서 지금 이적구는 반 칸 짧게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기울기가 1 이하로 거의 0에 근접했을 때는 짧게 가려면 두께를 얇게 치는 두께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상단 투팁 회전을 주고 일적구의 두께를 얇게 공략해서 짧게 가는 방법으로 치겠습니다.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0인 상태에서 기준보다 반 칸이 더 길게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두께를 좀 두껍게 가져가서 내공을 튕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점도 앞으로 전진하는 힘보다는 옆으로 퍼지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단 3팁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오늘 배워볼 레슨 내용은 산체스 투뱅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는 알고 있지만 부장에서 치는 분들 보면 실패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 실패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상단캠으로 왔습니다. 이제 설계하는 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적구와 내공에 이 선을 하나 딱 그어요. 이 선의 중심부를 찾습니다.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가운데를 딱 찾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찾았죠? 이 점에서 코너를 잇는 선을 하나 딱 긋는 거예요. 코너를 그을 때는 어떤 이 점이 아닌 정확한 이 코너를 긋습니다. 자, 이 선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런 선이 나오겠죠. 자, 이 선에서 내공까지 평행하게 딱 선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선을 12시 무회전을 주고 편안하게 쳐주시면 공의 안쪽 면이 맞으면서 투뱅크샷이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설계를 해봤더니 한 3.5에서 4 정도 되는 포인트를 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한 무회전을 줘야 되겠죠. 쳐주면 안쪽 면이 맞으면서 쉽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설계하는 방법은 아주 쉽죠.
하지만 실전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 중심부를 찾아서 코너의 선까지는 잘 이었는데 내공까지 오는 평행 이동하는 것 자체에서 선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이동을 안 해서 조금 오차가 적겠지만 내공이 막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평행 이동을 해야 되겠죠. 요때 정확하게 평행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요령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적과 내공의 중심부를 코너로 이어요. 이때 바로 큐선을 이동하지 말고 내가 프레임 포인트 몇에서 출발한지 꼭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13포인트에서 코너를 향합니다. 그러면 13이란 포인트를 외우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일단 눈대중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딱 이동을 했더니 한 17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이 17에서 13을 빼면 4가 되죠. 그러면 내가 4를 보고 있어야 정확하게 평행 이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야 13에서 코너를 향하는 기울기와 17에서 4를 향하는 기울기가 똑같이 평행하게 기울기가 맞춰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17포인트에서 4를 향해서 치겠습니다. 득점에 성공! 두 번째 실패 요인은 무회전을 정확하게 못 치는 거예요. 정확한 라인을 설계를 해놓고 회전이 들어가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장에서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공을 원포인트 선상 이렇게 딱 놔볼게요. 정확한 무회전을 친다면 원포인트를 치면 원포인트로 돌아와야 되겠죠. 자, 저도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방법은 뱅크샷을 칠 때만 사용하세요. 보통 우리가 뭐 원포인트를 겨냥해서 치거나 뭐 공을 치거나 할 때 이제 무회전을 겨냥해서 마지막 시선을 원포인트나 공을 향해 치죠. 하지만 치는 과정에서 뭐 손목이 틀어진다든가 아니면 당점 겨냥에 실패해서 회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샷을 칠 때는 시선을 정렬을 해요. 그 다음에는 내공의 무회전 당점을 확인하고 시선을 내공을 보고 치는 거예요. 당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면 지금 거의 정확하게 무회전으로 원포인트로 돌아왔죠.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자, 투뱅크샷 설계 요령과 평행 이동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무회전을 정확하게 주는 방법까지 자, 설명을 드리셨죠. 이제 다양한 배치를 넣고 그 방법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 배치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일적과 내공에 선을 잇죠. 중심부를 찾아요. 이렇게 선을 잇고 중심부가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코너를 딱 잇습니다. 이을 때 아까 명심할 부분, 출발하는 프레임 포인트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한 12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서 평행 이동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14포인트 정도 되고 저기 2포인트를 겨냥하게 되네요. 그럼 같은 기울기죠. 그럼 2포인트를 향해서 큐선을 정렬하고 자, 정확한 무회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내공만 보고 그냥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 배치도 설계를 해볼게요. 지금 각도가 조금 커졌어요. 공의 중심부를 잘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선을 잇고 공의 중심부를 이렇게 찾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공 두 개의 시선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중심부를 찾아도 돼요. 이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코너를 딱 이어요. 프레임 포인트 꼭 확인하시고 자, 지금은 한 23포인트 정도에서 내공이 출발하네요. 이 상황에서 자, 평행 이동을 합니다. 쭉 가겠죠. 그러면 27 정도 오고 4포인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23에서 코너로 가는 같은 기울기로 평행 이동이 된 거죠. 그럼 27포인트에서 4포인트를 향해 딱 큐선을 정렬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저회전이 들어가면 공이 확 돌겠죠. 그래서 가볍게 그냥 공만 보고 툭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엔 배치를 장쿠션으로 이동해 봤어요. 설계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장쿠션은 공의 중심부를 찾는 거리가 좀 길어져서 그 찾는 요령이 좀 필요하긴 해요. 자, 쉽게 찾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내공의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죠. 그리고 일적구의 포인트는 반대편 두 번째 포인트네요. 그러면 한 4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요 2포인트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찾았죠. 중심에서 반대편 코너를 딱 이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프레임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지금은 24 정도에서 출발하네요. 24에서 평행 이동을 쭉 가요. 그러면 26 정도에서 출발해서 반대편 2포인트를 바라봐서 동일한 기울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큐선을 정렬해야 되겠죠. 2포인트를 바라보고
이제 무회전 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 배치도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배치일 수도 있어요. 거리가 멀고 각도가 크죠. 하지만 우리는 공략 요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치면 됩니다. 일단 일적구와 내공의 공의 중심부를 찾아요. 지금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코너를 딱 있습니다. 있고 나서 꼭 프레임 포인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20에서 출발하네요. 자, 20포인트에서부터 평행이동 갑니다. 쭉쭉쭉쭉 가죠. 많이 가요, 이번엔. 자, 10포인트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30포인트에서 저기 10포인트를 겨냥하는 선에 내공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기울기가 되겠죠. 이제는 무회전만 잘 주면 됩니다. 자, 이런 때 진짜 효과를 발휘해요. 자세도 안 좋죠. 자, 원포인트 겨냥하는 시선과 큐선을 정렬하고 무회전을 겨냥한 다음에 내공을 보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면 득점에 이렇게 성공합니다. 장점은 3팁을 다 주세요. 회전력을 다 줘서 모든 쿠션에서 회전력이 활발하게 먹을 수 있도록 3팁 회전을 다 주고, 그리고 임팩트도 좀 활발하게 가야 되겠죠. 임팩트가 적다면 나중에 회전력이 적어져서 짧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전을 돌아서 저쪽 코너까지 널널하게 그냥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좀 활발하게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공 출발이 코너일 때, 자, 코너지만 정확하게 코너예요. 이쪽 점이 아니고 이쪽 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코너에서 출발하고, 반대편 장쿠션 코너 점을 노렸을 때, 그러니까 코너에서 코너를 치면 반대편 코너로 가는 게 기준인 겁니다. 이때 당점은 3팁, 여기 임팩트 활발하게 줘야 되겠죠. 이렇게 친다면 내공이 대회전을 돌아서 반대편 코너 쪽으로 가죠.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배치가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아까는 정확하게 코너에서 출발했죠. 지금은 반대편 장쿠션 코너 점을 향했을 때 지금 단쿠션 코너 점에서 출발하는 위치인 거예요. 약간 미세하게 길어졌습니다. 이때는 도착하는 곳이 반대편 코너가 아니라 반대편에도 코너 점이 있죠. 단쿠션 코너 점으로 미세하게 길게 도착하게 돼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장점과 임팩트 스피드는 똑같습니다. 공이 이렇게 미세하게 길게 가면서 좀 길게 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단쿠션 코너 점에서 출발해 볼게요. 좀 짧게 출발하는 거죠. 이러면 반대편에 장쿠션 코너 점을 향해서 좀 짧게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형태로 가죠. 이렇게 득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코너의 기준점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응용해 나갈 수 있는 재밌는 방법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단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공이 코너 출발인 건 기준이 잡혔죠. 하지만 이제 코너에서 이렇게 한 칸이 짧아지고, 두 칸이 짧아지고, 세 칸이 짧아지고, 이렇게 네 칸이 짧아졌을 때 코너를 향해 동일하게 보내면, 자,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짧아지게 돼요. 자, 내공이 코너에서 출발할 때 기준이 코너였죠. 한 칸이 짧아지면 이 한 칸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칸만큼 짧아지게 돼요. 그럼 두 칸이 짧아지면 이렇게 반 칸이 짧아지는 거죠. 세 칸이 짧아지면 이렇게 4분의 3 지점으로 오게 되고, 네 칸이 짧아지면 여기 원포인트 한 칸이 짧아지게 됩니다. 숫자를 매겨서 확인을 한다면 여기가 1, 2, 3, 4가 되고, 여기 4분의 1 지점만큼 1, 2, 3, 4가 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인 거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다 쳐보겠습니다. 지금 한 칸 짧은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쪽에 4분의 1칸이 짧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득점이 되겠죠. 이렇게 친다면 다 그만큼 짧아져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두 칸 짧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도착이 반 칸이 짧아지겠죠. 이렇게 반 칸 짧아져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칸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면 저기도 한 4분의 3칸 정도 짧게 오겠죠. 자, 짧아질수록 회전을 잘 살리고 쳐야 돼요. 회전은 항상 3팁에 활발하게.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4칸 짧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한 칸이 짧게 도달하겠죠. 득점의 성공! 1, 2족구가 위치가 바뀐다면 어떤 응용하는 법이 필요할 겁니다. 자, 상단으로 보실게요. 일단 코너를 한번 겨냥을 해보는 거예요. 내공 출발은 지금 코너에서 한 칸 짧게 출발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코너를 쳤을 때 여기 4분의 1칸 요 지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지금 1, 2족구가 서 있는 모양이 요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4분의 1칸을 한 칸으로 계산하면 2칸 정도 더 짧게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한 칸에 반대편 겨냥하는 지점을 반 칸씩 짧게 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칸이니까 한 칸을 짧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 원포인트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를 딱 겨냥해서 엎드렸을 때 내공의 큐션이 지금 출발하는 것과 거의 위치가 비슷하죠. 그러면 이때 그냥 원포인트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쳐준다면 2칸 정도가 짧아지면서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성공! 자, 배치가 아까와 비슷합니다. 내공 출발이 코너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한 칸 정도 짧게 출발하는 위치예요. 그러면 지금 1, 2족구를 맞추려면 한 저쪽에서 2칸 정도 짧게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반대편 반칸에서 한 칸을 지금 짧게 겨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칸을 이렇게 겨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는 내공이 쿠션에 좀 근접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칸을 짧게 겨냥해도 내공 출발이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공이 허공에 떠 있죠. 그래서 한 칸을 짧게 딱 겨냥하면 지금 큐션이 출발이 많이 짧은 쪽에서 출발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친다면 우리가 원하는 각도보다 훨씬 짧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짧아진 만큼의 이 포인트, 지금 한 4포인트 정도 짧아졌죠. 그러면 이 포인트의 한 절반 정도를 더 길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포인트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8포인트를 겨냥해서 치면 되겠습니다. 큐선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8포인트를 겨냥하고 이렇게 딱 쳐준다면 동일한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득점의 성공! 이렇게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각도는 정확했죠. 자, 이 배치도 응용해서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일단 코너를 딱 겨냥을 해보세요. 그럼 내공이 지금 코너에서 출발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코너에 도착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 칸, 2칸, 3칸, 4칸이 짧게 도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한 칸에 반 칸씩, 그러니까 2칸을 짧게 겨냥해서 치면 각도가 형성이 되겠네요. 이때 2칸을 향해 엎드렸을 때 큐선의 출발한 위치에 변화가 없죠. 그대로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다면 4칸 정도 짧아지면서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이 배치도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너를 향해 선을 딱 그어요. 2칸 짧아지는 곳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기준이네요. 그러면 도착하는 지점이 여기 절반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지금 한 칸, 2칸 정도 더 짧게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반 칸씩 해서 한 칸을 짧게 겨냥하면 돼요. 원포인트를 겨냥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때 딱 큐선을 원포인트로 겨냥하면 지금 출발하는 것과 내공의 큐선의 차이가 한 4포인트 정도나 차이가 나요. 이대로 치면 내공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의 한 절반만큼을 길게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포인트 정도 길게 쳐준다면 득점이 되겠어요. 그럼 원포인트가 아니라 8포인트를 겨냥해서 치겠습니다. 이렇게 겨냥한다면 동일한 각도가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자, 실전에 이런 배치가 떴어요. 지금 코너에 선을 딱 그어보면 내공은 코너에서 출발하는 위치예요. 그러면 코너에서 코너를 치면 코너까지밖에 안 가죠. 그러니까 길게는 득점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내공을 짧게 보내서 이렇게 리버스 핸드 형태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지금 코너 기준에서 하나, 둘, 셋, 4칸 정도 짧게 오면 득점이 되겠네요.
코너에서 4칸 짧게 가야 되니까 반대편에서 2칸을 짧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투포인트를 향해 치면 되겠죠. 엎드렸을 때 내공 출발에 큐선의 변화도 크게 없어요. 그럼 바로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친다면 이렇게 짧게 도달해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실전에서 또 이런 배치가 왔습니다. 지금 내공의 출발은 코너예요. 그럼 코너의 기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1칸, 2칸, 3칸, 4칸. 지금 4칸까지 공부했죠. 하지만 지금 한 5칸 정도 짧게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반대편에 한 칸에 반 칸씩, 그러니까 2칸 반 지점을 쳐주는 거예요. 한 5칸, 6칸 요때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좀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2칸 반 지점을 향해 딱 큐선을 정렬시키면 지금 출발의 위치도 크게 변화가 없죠. 2칸 반 지점을 향해 치겠습니다. 친다면 5칸 정도가 짧아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자, 오늘 대회전 긴각의 기준을 잡을 당점도 대회전 짧은 각과 마찬가지로 3팁 회전을 다 주고 활발하게 대회전을 돌리는 거예요. 자, 지금 단쿠션 첫 번째 포인트로 내공이 좀 길어졌어요. 이때 반대편 장쿠션 코너 점을 향해서 3팁 회전으로 활발하게 치면 대회전이 이렇게 돌아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떨어지는데, 그 규칙성은 내가 출발하는 지점에서부터 절반 정도 짧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 단쿠션 요 반칸 정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쿠션 두 번째 칸까지 길어졌어요. 반대편 단쿠션 코너점을 치게 되면 절반에 도착한다 그랬죠. 그러면 반대편 단쿠션 원포인트 부근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쿠션 세 번째 칸까지 길어졌습니다. 이때 반대편 코너 점을 향해서 활발하게 치면 아까 말씀드린 규칙성, 내가 출발한 포인트 지금 3칸이죠. 3칸의 절반인 1칸 반 지점에 도달한다는 게 오늘의 규칙성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장쿠션에 1칸 떨어진 지점에서 내공이 출발하죠. 반대편 코너 점을 향해서 3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노란 공이 맞겠죠? 반칸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낸다면 반대편 절반 지점을 향해 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칸에서 길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칸에 절반 지점 정도 떨어지겠죠? 반대편에 노란 공이 딱 그 위치에 있어요. 장쿠션 코너 점을 향해서 친다면 저 노란 공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절반 지점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칸까지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칸에 절반 지점인 1칸 반 정도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노란 공이 맞겠죠? 코너 점을 향해서 3팁 회전으로 활발하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친다면 이렇게 노란 공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절반 지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준인가 하면 내공이 어디서 출발하든 간에 장쿠션 코너 점을 3팁으로 활발하게 치면 내공의 출발한 위치에서 절반 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곳을 미리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검증 차원에서 내공을 막 좀 랜덤하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쪽 긴 쪽에서 한 요 정도 놔볼게요. 그러면 지금 코너 점을 향해서 큐선을 딱 정렬해 보면 2칸 정도 길어졌고 거기에서부터도 한 4포인트 정도 길어졌어요. 그러면 도착하는 지점은 내가 출발하는 지점의 절반인 한 12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PD님 그거 공을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때 검증하는 차원에서 다시 코너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저 노란 공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딱 친다면 노란 공을 향해 정확하게 들어가죠. 한 절반 지점 정도로 들어가는 이런 규칙성을 갖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에서 이제 응용을 한번 해 나가 볼게요. 자, 흔히들 여러분 내공이 긴 쪽에서 출발할 때는 무슨 보정값을 항상 이렇게 줘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보정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반칸에 한 칸이라는 기준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내공이
단쿠션에서 한 칸 정도 길게 출발해요. 그러면 도착하는 지점은 반대편 절반 정도 위치인 반칸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반칸이 짧게 와야 되기 때문에 한 칸 정도 일단 짧게 설정을 해요. 근데 이때 반대편에 도착하는 지점이 반칸이죠. 그리고 내가 출발하는 지점이 지금 한 칸 지점이에요. 요 반칸 정도를 더 짧게 보정해서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칸이 아니라 한 칸 반 지점을 향해 치는 겁니다. 이때 당점은 3팁입니다. 3팁에 활발하게 쳐주셔야 돼요. 한 칸 반 지점을 향해 칠게요. 이렇게 친다면 긴 각에 대한 보정이 되면서 코너를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내공이 단쿠션에서 두 번째 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장쿠션 코너 점을 향해 친다면 도착하는 지점은 반대편 한 칸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내공을 코너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칸, 반칸, 반칸에 한 칸씩 두 번째 포인트를 일단 설정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긴 각이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쳤을 때 엄청나게 길게 가버렸죠. 뭔가 보정을 해야 됩니다. 도착하는 지점이 이렇게 한 칸이었죠. 내공이 출발하는 지점은 두 번째 칸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한 칸 정도 나죠. 그러면 그 한 칸만큼을 더해줘서 짧게 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세 번째 칸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칸을 3팁 회전으로 활발하게 쳐볼게요. 이렇게 친다면 모든 게 보정이 되면서 각도가 코너 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공!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보정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 코너를 향해 친다면 도착하는 지점은 반대편 한 칸 반 지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코너로 가야 되면 반칸, 반칸, 반칸이 짧아져야 돼서 세 칸을 짧게 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세 칸을 짧게 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코너를 치면 반대편 한 칸 반 지점으로 오겠죠. 요 차이만큼 더해서 짧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칸이 설정된 상황에서 요 차이만큼 더해서 결론은 네 칸 반 지점을 향해 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보정해서 네 칸 반 지점을 향해 치겠습니다. 친다면 코너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성공! 자, 이 배치에서 이제 노란 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일단은 세 칸에서 코너를 가면 한 칸 반 지점으로 도착을 하겠죠. 하지만 노란 공은 지금 반 칸 정도 짧게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반칸에 한 칸이라 그랬죠. 한 칸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코너를 치면 한 칸 반 지점으로 오죠. 이 한 칸 반만큼을 더해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칸에서 한 칸 반을 더해주면 두 칸 반 지점이 되겠죠. 두 칸 반 지점을 향해 제가 쳐볼게요. 그럼 저는 노란 공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보정이 되면서 노란 공을 향해 갑니다. 성공! 이 배치에서도 노란 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내 공은 지금 두 번째 칸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코너를 쳤을 때 도착 예상 지점은 반대편 원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노란 공이 반칸 정도 짧게 있습니다. 반칸 짧게 있으니까 먼저 원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죠. 설정을 딱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칸에서 코너를 쳤을 때는 원포인트가 도착 기준이죠. 그럼 이 떨어진 만큼의 칸수를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포인트를 치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더해서 두 번째 포인트를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친다면 노란 공을 향해 가겠죠. 정확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득점에 성공!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시스템이 쉽게 적용되는 3뱅크 샷들은 누구나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정 조건, 내공이 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 방수 좋게 한 3초 만에 계산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죽방 치고 있습니다, 저는. 자, 한 7명이 치고 있는데 먹이 한 15개 정도 쌓였어요. 네, 3뱅크 샷. 찬스볼이 왔네요, 지금. 꼭 쳐야 됩니다. 지금 40포인트에 크게 방수 좋게 있는 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적구 위치도 시스템 계산하기가 너무 편해요. 이럴 때는 5&1 시스템을 알고 계시면, 자, 65 출발해서 25를 치면 40으로 오겠죠.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조건 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선. 자, 40포인트로 도착해서 득점에 성공해서 먹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먹이 15개가 쌓인 상태에서 지금 1, 2적구는 정말 3뱅크를 치기 좋게 딱 섰는데 내공이 하필 쿠션 쪽에 거의 근접해서 배치가 떠버린 겁니다. 이렇게 3뱅크 샷을 치면은 득점에 성공할 거는 같은데 시스템 계산하기도 어렵고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금 쿠션에 너무 근접해서 스트로크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조심스러워야 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3뱅크 샷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나요? 시스템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감각에 의존하시나요? 일단 5&1 시스템을 적용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적용하면 50, 60, 70, 80 거의 90 위치에 있어요. 90에 지금 도착 포인트가 40이기 때문에 50포인트를 쳐야 돼요. 이런 라인이 되겠죠. 5번째 포인트를 치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엎드려 보면 거기를 치기가 겁나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회전을 잘 주고 치려고 하다가 샷이 이렇게 콕 찍혀서 이렇게 짧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이제 하나하나 풀이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도착하는 지점의 칸수를 세요. 지금은 4칸이죠. 1칸, 2칸, 3칸, 4칸. 4칸 지점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 내 수구 출발 포인트에서 4칸의 절반 지점을 향해서 치는 겁니다. 그럼 2칸이 되겠죠. 일단 큐선은 2칸을 향해 갈 거예요. 자, 이때 당점 스트로크가 중요한데, 당점은 옆단 3팁에서 한 팁 정도 내린 약간의 끌림을 이용할 수 있는 당점을 사용하고, 스트로크는 대회전이 충분히 돌 수 있는 정도의 자신 있는 스트로크가 나가줘야 돼요. 천천히 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수구가 대회전이 충분히 돌 만한 정도의 임팩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당점과 스트로크는 기본 배치를 놓고 연습해 보셔서 각도가 형성되는 본인의 당점과 스트로크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당점과 스트로크를 가지고 연습하고 본인의 감각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해 볼게요. 자, 얼마나 걸릴까요? 자, 4칸에 있죠? 그럼 2칸을 바라봅니다. 2칸을 바라보고 당점과 스트로크에 집중해서 자신 있게 쳐주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게 당점 스트로크를 정립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대회전하는 임팩트를 정확하게 주고 이제 당점을 조금 변화해 볼게요. 일단 당점을 옆단 3팁으로 한번 구사해 볼게요. 자, 공이 길게 뻗어버리죠. 자, 이런 현상 때문에 당점을 약간의 끌림이 사용되고 반발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팁 내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당점은 정확하게 주고 그 대신 임팩트를 약하게 한번 쳐볼게요. 임팩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쿠션에서 너무 끌려서 끌리는 시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각이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점과 스트로크를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립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런 비슷한 유형의 배치가 오면 똑같은 스트로크로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2칸 위를 바라보고,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립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득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배치를 바꿔봤습니다. 지금 도착해야 될 지점이 1칸, 2칸, 3칸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3칸의 절반 지점인 1칸 반, 1칸 반을 향해서 치는 겁니다. 보고. 그러면 쿠션은 이 정도 맞겠죠? 이런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끌림이 이용될 수 있는 셋이 옆단에서 한 팀 내린 당점에 딱 대회전 정도 도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쳐주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쉽죠? 지금 도착해야 될 점이 2칸에 있습니다. 그럼 1칸을 앞에 보는 거예요, 이제는.
한 칸을 향해 바라보고 자신 있게 당점과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득점에 성공. 자, 배치를 또 바꿔봤습니다. 이제 한 칸, 도착점이 한 칸이에요. 그럼 반 칸, 지금 공에서 반 칸 앞을 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치죠. 하지만 자신 있게 치면 돼요. 지금 연습한, 정립한 대로 자신 있게 치면 충분히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긴 형태로 있습니다. 도착 지점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에요. 지금 5&하프 시스템으로 보면 40, 50, 60이라고 계산해서 6칸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칸수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럼 다섯 칸이면 두 칸 반 지점을 향해 치면 되겠죠. 그러면 한 칸, 두 칸 반.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쿠션 이 정도 맞겠죠? 자, 맞는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착해서 성공. 자, 배치를 이제 6칸 위치에 옮겨봤습니다. 예, 그러면 6칸의 절반인 3칸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친다면 득점이 가능해요. 자, 아까 계속 연습한 당점과 스트로크에 집중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치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공을 아까 두 칸 지점에서 연습을 했죠. 한 칸 밑으로 내렸어요. 지금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조건에 성립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공략하면 됩니다. 도착해야 될 지점이 4칸 위치에 있네요. 그러면 4칸 지점의 절반인 두 칸을 향해서 지금까지 연습한 방법대로 자신 있게 공략해 볼게요. 이렇게 공략하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배치를 바꿨는데 빠르게 한번 설계해 볼게요. 자, 도착 지점이 3칸이고 그러면 한 칸 반 지점을 향해 치는 거죠. 자, 여기를 보고 치는 거예요. 자, 정립된 당점과 스트로크를 가지고 자신 있게 친다면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딱 봐도 이제 계산이 쉽죠? 계산이 바로 한 칸이 나오죠. 저기 두 칸이니까. 그럼 한 칸 앞 지점을 보고 쳐준다면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점점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 한 칸이니까 이제 반 칸 치면 돼요. 이거 바로 앞에 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 있게 치면 됩니다. 자신 있게 치다가 이거 투타치 날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자신 있게 치세요. 이러면 득점에 성공. 자, 빠르게 설계해 보겠습니다. 지금 5칸 위치에 오면 득점 확률 좋게 되겠죠. 그러면 두 칸 반 지점을 향해서 자세를 잡고 자신 있게 연습한 대로 치면 득점에 성공. 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공을 이렇게 계산하기 좋은 포인트 위치가 아니라 무작위로 한번 놔볼게요. 자, 조건에 성립되는 3칸 밑에 쪽에 자, 이렇게 놨습니다. 대충 놨습니다. 포인트에 정확하게 위치하지 않은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도 도착 지점을 먼저 읽으세요. 도착 지점은 3칸이죠. 그러면 내공 위치에서 한 칸 반 지점 앞에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칸 반이면 요 한 칸 반에서 요 포인트까지 한 칸 반이죠. 근데 공 하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포인트에서도 공 하나 정도 밑으로 치면 되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죽방에서 이런 배치가 온다면 원뱅크 접시 노리겠죠. 기준이 없고 원쿠션을 어디 쳐야 될지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실수들 분명히 해요. 자, 역회전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꺾일 것 같아서 요 정도 치면 되겠지 하다가 이렇게 공을 못 맞히는 흔히들 말하는 백차라고 하죠. 자,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자, 오늘 배워볼 원뱅크 접시 1적구와 2적구의 조건들이 좀 있어요. 자, 이 조건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1적구는 원포인트 안쪽에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원포인트 밖으로 가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오늘 배워볼 기준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안에 있고 제일 정확한 거는 한 요 정도 범위에 있을 때 1적구가 요 정도 있을 때 거의 정확성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1적구가 쿠션에 좀 근접한 상태, 조금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원쿠션에 가면서 각도의 변화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뭐 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쿠션에 좀 근접한 상태에 쓰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2적구의 위치가 중요한데 2적구가 지금 뭐 이렇게 있을 때가 편안한 각도인지
뭐 이쪽에 있을 때가 편안한 각도인지 판단이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적구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는, 자 보세요, 일적구에 떨어진 요 칸수만큼 2배를 갑니다.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그럼 10포인트 정도가 돼요. 거기서 일적구와 나란히 일자로 있는 위치,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맞는 위치입니다. 요 기본 위치에서 장쿠션 점에서 연장선을 딱 그었을 때 요 위치에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접시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 위치이기 때문에 맞고, 연장되면 여기까지 가서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 크기가 있기 때문에 범위는 이렇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적구의 조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적구가 이렇게 좁아졌어요. 지금은 한 2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가 4포인트 정도에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기본 위치인 거예요. 여기에서 장쿠션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 이런 위치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면, 그리고 공 크기를 생각해서 이 면으로 갈 수 있다면 원뱅크 접시의 기본 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구가 코너 쪽에서 출발한다. 코너 점 쪽에서 출발하면 여기가 1이 됩니다. 1,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는 2,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3, 네 번째 포인트는 4가 돼요. 이게 수구 출발 값이에요. 그리고 단쿠션 도착해야 되는 포인트는 0부터 10이 되겠죠.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야 되는 원쿠션 값은 첫 번째 포인트가 10, 두 번째 포인트 20, 30, 40, 한 포인트당 10씩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배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일적구의 포인트 값을 읽어야 돼요. 지금은 일적구는 6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 오른쪽 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5포인트를 향해 들어온다면 공의 오른쪽 절반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포인트로 겨냥해서 친다면 너무 두껍게 맞을 수가 있어요. 아까 수구 포인트는 1, 2, 3, 4 이렇게 됐었죠. 지금 일적구 포인트가 5기 때문에 지금은 수구 숫자가 4죠. 그러면 4에서 5를 곱해서 20을 향해 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맥시멈 회전을 다 주는데 임팩트를 너무 강하게 주면 원쿠션에서 반발력으로 튕겨나가면서 공을 너무 두껍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회전량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당점을 주고 부드럽게 쳐주면 공의 오른쪽 면이 맞아서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1, 2적구는 동일하게 놓고 지금 수구 포인트가 3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아까 5였죠? 1적구의 포인트는. 그러면 3 곱하기 5는 15. 15포인트를 향해서 최대한의 회전을 주고 임팩트 없이 아주 부드럽게 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면이 맞고 이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구의 위치가 2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5는 10. 10을 향해서 최대한의 회전력을 줄 수 있는 당점을 주고 부드럽게 굴려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득점의 성공. 이번엔 수구의 위치가 1에 있어요. 그러면 1 곱하기 5는 5포인트가 되겠죠. 5포인트를 향해 칠 건데, 자, 수구가 안쪽으로, 코너 쪽으로 올수록 지금 입사 각도가 많이 꺾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일수록 회전량을 정말 잘 줘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3팁, 4팁을 줘야 되는데 뭐 2팁이나 1팁이 들어가 버리면 일적구를 맞고 공이 안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을 때는 최대한 회전에 집중해서 쳐라. 중요합니다. 맥시멈 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굴려서 쳐볼게요. 득점의 성공. 자, 아까는 쿠션에 수구들이 근접해 있어서 출발 포인트 값을 구하기가 쉬운 상황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내공을 허공에 랜덤하게 좀 띄워놔 봤어요. 이런 때 포인트를 어떻게 찾냐? 먼저 도착하는 포인트 값을 먼저 읽습니다. 지금 5가 되겠죠. 그리고 공 근처에 있는 기준선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2 곱하기 5는 10 이런 선이 있고 3 곱하기 5는 15가 있죠. 그러면 10을 향하는 선과 15를 향하는 선, 요 중간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요 끝으로 가면 15고 여기로 가면 10이기 때문에 지금 한 12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2를 향해서 회전력은 많이 주고 최대한 많이 주는 겁니다. 부드럽게. 그러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적구의 위치를 바꿔봤어요. 이게 일단 원뱅크 접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까 조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일적구가 한 5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배 칸, 그러면 1포인트에서 일적구와 평행하게 이미지볼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선을 딱 그으면 그 연장에 지금 이적구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두께로 맞았을 때 돌아서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와 동일한 설계를 하고 치면 연장선에 이적구가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적구 위치값은 5고 지금 수구 출발값은 3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3, 5, 15. 15포인트를 향해서 부드럽게만 쳐주면 연장선에 걸려서 맞겠죠.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일적구 위치도 바뀌었어요. 일적구가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맞아야 될 포인트는 2포인트인 거죠. 공의 오른쪽 면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일적구 위치 값은 2. 그리고 떨어진 포인트의 2배. 2배 칸을 가서 지금 일적구가 나란히 있으면 지금 맞기 좋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이적구의 이런 조건도 한 번씩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수구의 출발값이 2입니다. 2 곱하기 2는 4겠죠. 4포인트를 향해서 쉽게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번에는 수구가 3회 위치에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2는 6이죠. 부드럽게 최대한의 회전을 주고 부드럽게만 쳐주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구 위치가 4예요. 그러면 4 곱하기 2는 8이죠. 근데 8을 치면 지금 라인을 봤을 때 쿠션 이 부분이 맞아요. 지금 일적구를 향해 갈 때 지금 빨간 공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적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지금 걸리기 때문에 자, 이 연장선에 있을 때 자,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득점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렇게 평행했을 때는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놓고 한번 제가 쳐볼게요. 8포인트를 향해서 부드럽게 회전을 주고 치면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